굉장히 중요한 출생 등록제와 양육 비행을 통한 아동 권리 옹호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요. 먼저 발제자이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정한 박사님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기 좋도록 파워포인트를 몇 장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에 정말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한 탓으로 많은 개도국의 부러움을 사고 또 다른 개도국이 한국의 개발 이것을 자기들 모델로 삼고 제가 작년, 저작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코이카 사업을 해가 남미나 아프리카 많은 나라의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우리 ODA 지원 사업에 나가서 그들과 얘기를 하면 참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개회사를 해주신 김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나 축사를 해주신 김춘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아동과 관련되는 문제들 너무 심각해서 정말 이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제가 모자보건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꼭 시작해야 될 부분 하나는 출생신고를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1980년대이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고쳐보자라고 한 것이 1996년에 보건복지부 연구비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꼭 20년이 되네요. 그런데도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슬라이드 좀 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어난 어린이가 출생 등록을 되지 않으면 전혀 공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불법 인신매매라든지 유기, 불법 입양 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아동 등록은, 출생 등록은 부모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정 여하에 따라서 등록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 신고의 근거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요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적법이었습니다. 출생을 하면은 등록은 법적으로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혼인 중에 출생을 했을 때는 그 아버지나 엄마가 하게 되고 혼인 외에서 하게 되면 엄마가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출생증명서는 분만을 개조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출생신고서와 같이 출생신고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시스템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면은 신고인이 본적지, 옛날에는 본적지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등록지, 등록지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지, 자기 주소지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같이 보이고 또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주소지에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쓸데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결정을 하는데 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출생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출생 신고할 때 제출하는 출생 증명서와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 중에 과학적인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시에 건강 상태가 기형이 있느냐, 뭐 분만할 때 어떤 합병증이 있었느냐 등등에 따라서 바로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것에 의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지역보건법이나 모든 법에서 보자보건법 이런 데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아이가 출생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못하는데 항상 지금 모든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짓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에서 출생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디에 어떤 아이가 출생했는지를 모르고 지금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어딜 통해서 등록을 받냐 하면은 출생 신고된 자료를 가져와서 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출생 신고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자기 지역에 출생했는지를 모르고 어떤 산모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출생 등록 몇 명 한 것으로 이제 보고는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 앞에보다는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빨간 색깔 했는 게 이게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현재도 이 보건소 계통에서 모자보건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 표시했다 할 따름이지 앞에하고 별 변화가 없는데 다만 하나 차이점은 출생정보센터를 하나 둔다는 건데 이게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99.9%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무조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성했는 것을 산모에게 주고 산모나 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출생신고서와 더불어 출생등록을 하는 그것을 바로 온라인으로 출생정보센터로 보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 개인정보가 어떠느니 그 산모가 그것을 안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그걸 해주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증명서 발급하는데 3천 내지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보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는 기록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제대로 체크된지 안 되는지 이게 빠진 게 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자료가 설모가 없어요. 그렇게 설모도 없는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제대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 고쳐서 그 정보를 바로 보건소나 이런 모든 관련 부서로 보내주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산모가 나는 그거 하기 싫다. 어떤 이유로 no problem. 프로그램 상으로 본인에게 자 이런 사실을 당신이 확인해 주시오. 이름 맞습니까? 뭐 등등.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등록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게 자료가 다 가죠. 아니올시다. 나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클릭을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엄마에게서 싹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갈아주는 거죠. 그러나 꼭히 언젠가는 그 애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저대 외국어대 가서 입양이 됐다가 나중에 와서 내 엄마를 찾고 싶다 할 때는 찾을 수도 있게끔 남아있는 그거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상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느냐. 보건소에 딱 연락이 들어오면은 오자보건 수첩과 예방접종 쿠폰을 동봉해서 엄마 주소지로 보내주면 그 쿠폰에 현재 정부에서 11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데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홍역을 몇 퍼센트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도세지가 놓아졌다는 것은 압니다. 즉 분모는 모르고 분자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2000년도에 홍역이 대유행을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니까 16,000여 명의 어린이 피를 뽑아가지고 항체 검사를 하는데 국민학교 몇 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560만 명을 갖다가 한 달 반, 두 달을 걸쳐서 쫙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그 불을 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방접종 해야 될 대상은 누군데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안 맞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쿠폰을 발급하면은 그 쿠폰을 가지고 어느 의료기관에 가든지 예방접종을 받으면 예방접종 해준 의사가 그 쿠폰을 받고 해주고 그 쿠폰을 발급한 보건소로 보내면 돈이 그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한다면 발급할 때 대장이 있고 돌아오는 걸 보면 이건 누가 어디서 어떤 백신을 맞았다. 그런데 안 돌아오면 안 맞은 거니까 그거는 전화를 해서 빨리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실효 있는 보건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이 출생신고 체계의 의료기관에서 바로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보내주자.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은 자세하게 제 자료집에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출생정보센터가 앞에 그림에서는 단순히 출생정보를 받아서 내용을 보내준 의료기관과 확인해서 오류를 다 고치고 그것을 이하의 출생등록기관으로만 보내주면 거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했고 요거는 출생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 번호 생성하고 하는 모든 업무를 여기에 다 갖고 오는 것을 했는 두 가지 안으로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그거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서와 이렇게 합친 새로운 폼을 개발해서 그 폼으로서 바로 전산 입력을 해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이 뭐겠느냐. 첫 번째가 아동인권보호 강화, 불법 입양 또는 아기 매매 방지가 가능하다. 그 이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 사망률 지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성민 영유아 건강관리나 국민건강정지 사업을 체계화한다든지 등등 공공보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미혼모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거 아니냐. 아예 의료기관에 가서 분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 참, 뭐 그럴 경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원컨대 임신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모들이 평균적으로 7 내지 8회 산정, 전에 한 조사에서는 평균 거의 14회 산정 관리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레코멘드하기를 개도국에서는 최소한 4번을 하기를 레코멘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평균 14회 정도 산전 진찰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산전 진찰을 받을 때 등록을 할 때부터 시스템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프로그램상으로 장치를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